안녕하세요. 함께 걷자 부자의 길의 권프로입니다. 제가 최근 영상들을 통해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 지금은 집을 절대 사지 말라 자주 강조드렸죠. 그러다 보니 집값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그럼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 통계도 그렇고 체감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조정지역의 일부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부동산 한파가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1년 정도만 기다리면 저점으로 들어갈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또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말이죠. 하지만 세상만사가 그렇게 단순하면 누구나 돈을 벌었겠죠? 여러분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집값, 저점, 매수 타이밍 아직 한참 멀었다. 아니 아직 보이지도 않으니 꿈도 꾸지 마라. 물론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잔인한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11월이 되어서 다들 슬슬 연말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올해가 끝나고 2023년이 오면 뭐가 찾아온다고 했죠? 네, 저희 영상을 꼼꼼히 보셨다면 바젤3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바젤3란 스위스 바젤 은행에서 진행하는 범세계적인 대출 규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적용된다면 집값은 더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죠.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로 한 철수라는 사람이 과연 10억짜리 집을 모조리 현찰로만 살 수 있을까요? 네, 웬만한 재력가가 아니고서야 대부분 대출을 활용할 텐데 철수가 대략 5억 정도를 대출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바젤3가 적용되기 전에는 5억이라는 비중으로 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계산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바젤3 시행 이후에는 그 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10억 정도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위험 가중치란 자산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부여하는 일종의 지표로서 위험 가중치가 높을수록 리스크가 높은 자산으로 판정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투자자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별도의 자본금 또한 덩달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말이 됩니다. 이게 바로 바젤3가 초래할 상황 중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제도가 내년 1월 1일에 바로 시행된다는 거고요. 이제 정말 2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희희낙낙하실 때가 아닙니다. 가뜩이나 집값과 동시에 담보가치가 떡락 중이라 은행에서 대출 회수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위험 가중치까지 2배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더욱 큰 문제는 바젤3가 이런 매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세대출에도 이 바젤3가 적용됩니다. 간혹 보면 전세대출을 무슨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아니고요. 전세대출도 일반 대출로 들어갑니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 끼어 있어서 리스크가 적어 보일 뿐이죠. 허그, SGI 등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이 보증기관들이 보증을 사주기 때문에 우리가 연봉이 적든 많든 전세대출 시 꽤나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선 이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조차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보증기관에서 다 보증해주다가는 언제 파산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보증비율을 차츰 줄여나가다가 결국에는 아예 전세대출도 신용대출처럼 만들려고 하겠죠. 까놓고 말씀드리면 정부는 여러분께서 전세로 살기보단 매매로 집을 사기를 원합니다. 당장에 보더라도 매매대출은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하는데 반해 전세대출은 아무런 대책 없이 반감만 하고 있잖아요. 왜냐? 매매와 달리 전세는 돈벌이, 즉 세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 속셈이 있는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전세제도가 곧 소멸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테고 전세의 소멸은 곧 전세가 높여놨던 아파트 값의 거품도 같이 소멸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빵빵하게 잘 나오던 대출도 막혔으니 무리하게 연끌해서 굳이 3룸 아파트 들어가는 바보 같은 사람들도 크게 줄어들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임질 수 없다면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고요. 미쳐 날뛰던 아파트 시장이 이제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도 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본제로 돌아가 집, 정확히 아파트는 언제쯤 사는 게 좋을까요? 저는 대략 10년 뒤쯤으로 보고 있고요. 그때까지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시드머니를 쌓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할 건 10년이 지난 뒤에도 아파트 호황기가 똑같이 찾아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건데요. 아마 아파트를 투기용, 시세차익용으로 남발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한데 아직도 비싼 아파트를 사고 싶으신가요? 지금 같은 시기엔 둔촌 주공을 재건축하든
은마를 재건축하든 여러모로 쉽지 않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난리가 난 PF 대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도금 대출이라는 사실. 기존에 신용도나 담보 필요 없이 사업 프로젝트만으로도 대출을 해주던 PF 대출이 이제 아예 막히게 생겼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경제 위기, 금리 인상에 따라 자산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그 어떤 금융권이 중도금 대출과 같은 PF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이제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에서도 조차 대출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바젤3 조건을 맞춰놔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도 엄청난 액수의 중도금 대출을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인의 대다수가 바젤3의 바자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금융 후진국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는 게 없으니 앞으로도 정부 그리고 은행의 농간에 놀아나겠죠. 제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농간에 속지 않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더욱 유익한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